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퇴직금 8억 원. 이 돈이면 은퇴 후 적어도 돈 걱정 없이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그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퇴직금 8억을 가지고도 3년 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한 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은퇴 예정자분들이 상가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십니다. 은행 이자는 바닥이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참 뿌리치기 어렵죠? 상가 하나 잘 사두면 평생 든든하다 는 말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전망 뒤에는 특히 경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가혹한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최근 명예롭게 퇴직하신 박 부장님이 계십니다.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퇴직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개인 자금을 합쳐 약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목돈을 손에 쥐게 되셨죠. 자녀들은 이미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통해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박 부장 이제 고생 끝났네.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겠어? 라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과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 지역의 근린상가였습니다. 그들은 박 부장님께 여기 지금 투자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월세 수익률 연 7%는 기본으로 보장되고 공실 걱정은 아예 하실 필요도 없는 황금 입지입니다. 라며 귀에 솔깃한 말들을 쏟아냈죠. 박 부장님은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평생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그 상가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상가는 준공 후에도 좀처럼 임차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상가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었고 임차인을 구하려는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약속했던 월세 수익은커녕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상가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이 박 부장님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신도시니까 곧 활성화될 거야. 박 부장님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공실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들어갔고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초조해진 마음에 결국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야 겨우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못 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가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박 부장님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 구입 시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밀린 관리비와 세금까지 박 부장님은 결국 모자라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은커녕 매일매일 돈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퇴 후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려던 계획은 이미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깨서 상가 유지 비용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차마 이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건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절망감은 깊은 늪처럼 박 부장님을 삼켜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박 부장님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상권 분석, 실제 유동인구, 주변 경쟁 상가 현황, 공실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수익률 검증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는 시기, 묻지마 투자. 분위기에 너무 쉽게 휩쓸려 버린 것이죠. 또한 소중한 퇴직금 대부분을 검증되지 않은 단 하나의 상가에 몰빵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도 치명적인 패인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자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 부장님의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하거나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퇴직금 8억 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수억 원의 빚만 떠안은 채 불과 3년 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 올렸던 자부심, 가족의 웃음, 그리고 꿈꿨던 모든 노후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버린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비슷한 안타까운 사례는 또 있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은퇴 후 소일거리도 하고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겸 약 3억 원을 들여 신축 대형 쇼핑몰의 구분상가 하나를 분양받으셨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대거 입점 예정, 엄청난 유동인구 보장, 이라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쇼핑몰 전체의 공실률은 상상을 초월했고 관리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위 유령 상가,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그 상가를 팔지도 임대를 놓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시켜버렸고 소중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은 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말 괜히 건드렸다. 내 돈만 날렸어. 그분의 깊은 한숨이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은퇴자들이 상가 투자 실패라는 늪에 빠지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비대칭. 과 묻지마 투자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은 부동산, 특히 복잡한 상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업자나 분양 대행사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광고 혹은 누가 그걸로 대박 났다더라 는 식의 지인의 불확실한 추천에 쉽게 현혹되어 충분한 검증 없이 덜컥 투자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는 안일한 믿음이 큰 화를 부르는 것이죠. 둘째,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맹신. 과 조급함입니다. 자꾸만 낮아지는 은행 금리에 대한 불만, 그리고 혹시나 노후 자금이 빨리 고갈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소 위험해 보이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처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는 조급함 역시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셋째, 과도한 대출 즉 레버리지 의존. 과 위험 분산 실패입니다. 내 돈 조금만 들이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 는 생각 위험천만합니다. 퇴직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단 하나의 상가에 투자하고 부족한 자금은 무리하게 대출로 메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방식은 시장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공실이 길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직접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상권 분석 및 입지 조건 확인입니다. 단순히 지도나 인터넷 정보 혹은 분양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접 발로 뛰셔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의 유동 인구가 어떻게 다른지, 주변 경쟁 상가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로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광고하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닌 실제 수익률의 함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수익률 10% 보장.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제 공실률, 매달 나가는 관리비, 각종 세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모두 제외한 실질적인 순수익률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 상가들의 실제 임대료 시세는 어떤지 몇 군데 부동산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셋째, 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된 계약서 내용, 어렵다고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건이나 하자, 보수 책임 등이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투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첫째,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분산 투자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처라 할지라도 퇴직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예금, 채권, 우량주, 그리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이나 종류를 분산하는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여 위험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도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끌 투자는 은퇴 자금 운용에는 절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셋째,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내가 원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언제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투자, 외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경제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동향은 무엇인지, 정부 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등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성공 방식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품 판매에만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 전문가 등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사람의 말만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보다 앞서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가족 관계의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 상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상가, 공실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상가나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구분 상가의 경우 옥석을 가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섣부른 투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퇴직금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박 부장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는 장밋빛 환상은 얼마나 처참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사례가 그 경고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절망만을 안겨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빛나는 인생 2막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더 깊이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자금 묻어두면 망하고 준비하면 흥합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그 현명한 준비 과정에 작게나마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은퇴 후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재테크 TOP3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